안녕하세요. 형룬입니다. 본인 소개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형룬입니다. 오늘은 공수처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색군 백선민입니다. 오늘도 이제 조금 지난 것 같지만 아직도 이게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벤자민님께서 이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복잡할 건 없어요. 사실 내용적으로. 의혹만 많다 뿐이지 한번 차분히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 옛날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위 부정부에 관련돼 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기소하거나 아니면 처벌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국정농단 사건이나 검찰 간부 비리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존의 제도가 어떤 고위공직자의 그런 비리를 방지하지 못했다. 이게 사실로 입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다. 그래서 이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이번에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 또 사회 고위층들이 법망을 이제 피해가거나 법을 처벌을 좀 가볍게 받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공수처법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검사들, 판사들을 갖다가 주 타겟으로 한 거죠. 그동안 우리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보거나 그동안에 그 검사들, 흔히 떡검, 새검 등등 벤치검사 이런 이제 검사들이 각종 비리를 저질렀을 때 이게 처벌하는 경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따라 보통은 이제 내 식구 감싸기라고 그래가지고 모두 자기네끼리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그동안에 참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이 공수처는 사실은 검사와 판사가 타겟입니다. 이게.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렇죠.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죠? 한 7,000명 정도가 이제 수사 대상인데 그 중에서 물론 대통령이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이 한 2,4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판사들이 한 3,200명 정도 하니까 한 5,6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경찰청의 경무관급 이상, 경무관이라고 하면은 경찰서장보다 조금 높은 군대로 따지면 별의 스타들, 이런 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 300명 정도, 그다음에 또 그 기타 등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청와대 비서진들 이런 분들이죠. 한 7,000명 정도가 되는데 어쨌거나 주 타켓은 검사와 판사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공수처의 타겟이 일단은 검사나 판사.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스스로들이 법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기소를 안 하고 같이 이제 판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판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되면 다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검사들은 같은 검사한테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은 같이 수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기소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법원까지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타켓을 놓고 사실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고위공직자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구긴 합니다만은 주 타켓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검사와 판사들 한 5,500명이 주 타켓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말씀하신 그 포함 대상 중에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는데.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전에 추천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7명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법무부 장관, 두 번째로는 그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 해서 총 7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공수처장에 적합한 인물들을 물색하고 이제 추천위원회에
6명의 동의를 얻어야지 이제 추천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제 질문이 이건데 어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장의 추천위원회를 보면 일단은 법원행정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그리고 여당 추천위원이 이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그러니까 여당 추천위원이 2명이면은 총 7명 중에 4명이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 공수처가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그 독립성을 가지고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대통령을 감히 수사를 할 수가 있는가. 거기 아까 전에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다고 했지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야당 쪽에서 계속 제기하는 문제죠. 이게 공수처가 대통령의 어떤 직속기구가 돼서 어떤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로 활용되는 거지 오히려 그 청와대라든지 기타 정부 부처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이제 7명의 그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법원 행정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죠. 그 사법부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그쵸. 그거는 추천 인사를 받아가지고 추천인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다시 통과가 되면은 그때 임명장을 주는 건데 대통령은 2가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부 수반이라는 거 있고 하나는 국가수 원수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도 국회의장도 사실 상권 분립이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국회의장도 임명장을 주고 대법원장도 임명장을 주고 그 상권 분립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럼 대통령의 다 권한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실제 그렇지 않죠.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한테 임명장을 주는 것은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 원수의 위치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자기 어떤 영향 안에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7명 인사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야당 인사가 야당 추천 몫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2명이죠. 네. 그럼 그 2명이 동의를 안 하면 아무도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그 대통령이 자기 전위기구로 만든다. 이런 것들 퇴임 후에 자기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는다. 이런 것들은 야당, 특히 자한당이 국민들을 갖다 혹세무민하고 하게 이제 만드는 이런 거짓말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그러면은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면은 그렇죠. 공수처처장으로서의 추천이 안 된다. 그렇죠. 추천이 안 되는 그럼 거죠. 이제 거의 야당 성향의 공수처장이 임명이 될 확률이 더 야당 성향에는 전문 그냥 무당적인 그냥 중간적인 입장인 사람들이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그렇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받아들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쪽에 치우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개혁을 원하는 쪽에서 보면은 그러다 보면 좀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좀 그냥 요즘 우리가 어떤 실명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 사람 뭐하러 저 자리에 앉아 있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개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앉힐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수사를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야당 눈치 보고 이러면 수사가 안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원장이나 또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그 대법원장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들이 많습니다. 한국은행장도 있고 그분들이 다 공정성 있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공수처장이 굉장히 친여당 쪽에 인사가로 임명이 돼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칼이 돼서 야당을 탄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바보죠. 법률에 돼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 많이 이제 기만하고 속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뭐 없습니다. 그럼 일단 공수처 처장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기가 힘들다. 아, 그럼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뭐 국회의장도 뭐 여당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제 우리가 감사원장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헌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대통령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도 봤을 때 법에서 어긋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 퇴임 후에도 그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그렇게 되리라고 보진 않고 공수처장도 아마 불편부당한 아마 중립적인 인사가 임명되리라고 올 7월이죠 이제 만들어질 텐데 그때 아마 결과를 보면은 그런 분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촛불 시민이나 깨어있는 시민들을 볼 때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마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런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혀가지고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어?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분이 아마 자리에 앉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